자, 지난주 금요일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김건희 여사나 그 대통령 인사들 무단으로 불출석했습니다. 비판이 일고 있는데 그래서 맹탕 청문회다라는 비판도 있었는데 꿋꿋하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추가 의혹 제기한 최재형 목사님이 눈길을 끌었죠. 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청문회 주요 장면들은 거의 다 봤습니다. 특히 목사님 답변하는 모습들 보면서 좀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는데 일단은 너무너무 오늘 출연 감사드리고요. 청문회에 대한 소회라든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직 국힘당이나 법사위 위원들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세상에 안 나가는 것 같아요. 네. 민생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발언 기회만 주어지면 이 본질을 다루는 게 아니라 자꾸 이게 불법 청문회다라는 거 땡깡만 피우고 네. 국민들이 얼만큼 지금 숨 막히고 사업하는 사람, 장사하는 분, 직장 다니는 분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는데 정치 잘하고 있다, 탄핵거리가 없다 이런 소리만 그냥 내놓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물병을 집어던지고 싶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바로 코앞에서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했던 말이긴 한데요. 정말 너무 분노스럽고 네. 예, 그냥 너무 한심하고 예. 청문회가 진행되면서 계속적으로 똑같은 어떤 질문, 똑같은 얘기였어요. 지금 말씀처럼 불법 청문회니까 하지 말자, 뭐 등등의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김건희 여사 불출석 부분이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짓궂기도 하지만 예. 바로 제 옆에다가 또 자리를 배정해놔가지고 원래 같으면 오셨으면. 예. 네. 근데 단 한 명도 안 나와서 중간에 보면 이제 그 그림이 구도가 바뀌었을 겁니다. 네. 이게 명패가 싹 걷어지고 네. 일반 증인이라는 명패가 주어지고 제 뒤에 있던 다른 증인들을 그냥 예, 제 봤습니다. 옆에 배치를 정청래 위원장이 예, 그걸 예. 바꾸더라고요.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그렇죠. 네. 예, 저만 뻘쭘히 앉아 있는 네. 건 좀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생각보다 국힘당은 한심했다. 네.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야권 의원들도 열심히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거나 성실하게 질문이 준비됐다거나 집요하고 이런 거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댓글 중에 우리 최재형 목사님 들국화님입니다. 정말 멋졌어요. 청문회에서 또 젊은 국민의힘 의원 지적한 거 통쾌했어요라고. 아유. 네. 아마 그 부분 많이 봤을 겁니다. 특히 또 유상범 의원이 잘못된 어떤 PPT 자료를 갖고 질문하는데 본인이 실수를 했으면 실수했다고 하면 되는데 막 우기기도 하고 그 부분이 좀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유상범 의원뿐만 아니라 네. 뭐 이제 조배수 의원 네, 조배수. 모든 의원들이 다 잘못된 자료를 그렇죠. 예, 판때기로 준비하고 모니터 그리고 막 준비했더라고요. 비판하듯이 비난하듯이 얘기했던 뭐 박준태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질문에 논거나 핵심이 없고 요지가 없고 네. 그냥 소리 지르고 뭐 이상한 자료 가지고 이제 종북 논리 펴고 겨우 한다는 게 좌파 논리, 종북 논리로 이제 저를 이제 악마화하고 네.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이제 김건희 여사가 그나마도 좀 위신이 있으니까 저를 어떻게든지 이상한 사람 만들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그러면 종북 좌파한테 그렇게 네. 뭘 받고 그렇게 만났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청문회장으로 쪽에서 저는 좀 기억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전 법무부 장관하고 또 고위직 인사 조율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둘이 같이 얘기했다. 네. 이 제보를 받았다고 하면서 막 정확하게 다는 얘기는 안 하셨지만 뭐가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그것도 여기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청문회에서 한 얘기 여기서 못할 게 뭐 있습니까? 네. 일단 첫째는 제가 그 1차 접견 때 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보는 앞에서 금융위원을 임명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변호사를 통해서 네. 부정을 합니다, 지금.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런 통화한 자체가 없다. 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검찰 인사를 내가 하면 했지. 그 금융위원은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닌데 거기 임명할 리 없다. 뭐 예.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는데 네. 그럼 내가 헛개비를 들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융위원이 이제 차관급으로 아는데 네. 그렇다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김건희 여사라 해도 분명히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직무성이 그 민정수석실과 인사위원장이라고 하는 그 역할과 기능도 법무부 장관이 같이 겸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할 때. 그렇기 그때. 때문에 예.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딱 직감을 했다는 뜻이고 그거와는 별도로 2건의 제보를 또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보도 받으셨다. 그러나 그거는 네. 지금은 밝힐 수 없고 계속 검토 중에 있는데 네. 제보가 들어오면 정말 가짜도 있고 이상한 제보도 있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검토 중에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별도의 제보는 또 이제 이제 이따가 다룰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상춘제에서 있었던 이제 무형문화재 그렇죠. 이영희 씨. 이영희 씨와 관련돼서 이거는 이제 그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이 그린벨트 해제하는 네. 데 있어서 이제 개입이 돼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하고 조율해가지고 사인을 해줘가지고 아. 그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그린벨트 해제가 신속하게 며칠 만에 이루어지는 사건. 그거는 이제 저도 이제 제보를 받고 뉴탐사라는 매체도 제보를 동시에 그렇죠. 받은 겁니다. 예.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게 청문회에서 나왔으면 반드시 빨리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일반적이라면 지금 2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금융위원 매우 중요합니다. 금융위원 차관급 임명할 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 인사 검증단이었죠. 단장이었죠. 법무부 장관하고 얘기했던 부분. 이게 사실은 언더커버 취재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가 그거거든요. 이영희 씨 인간문화재 이영희 씨의 청탁을 받고 그린벨트 해제했다라는 의혹 제기했는데 그게 얘기하자마자 그 원희룡 장관을 통해서 해지되는 모습까지 바로 다 목격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확인해야 될까요? 그게 우연일치인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발뺌을 하고 네. 그것도 이제 그 전화 통화 녹음도 뭐 KT인가요? 뭐 하여튼 네. 그게 뭐 유효 기간이 1년이라면서요. 네. 그 뭐 이제 그 전화로 딱 1년씩 하고 또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아쉽고요. 그러나 또 이제 그거하고는 별도로 네. 이제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이 이게 청문회지 않습니까? 본질이. 네. 네. 그래서 또 하나 나온 게 제가 JTBC를 통해서 이제 본 것이 뭐냐면 네. 김건희 여사가 장관 자리나 차관 자리가 비어 있으면 할 만한 사람을 상대로 물색해서 이 자리가 비어 있는데 의향이 있느냐, 장관 할 의향이 있느냐 네. 이런 전화를 했다라고 하는 전화. 2번째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의 수석들도 예. 일을 잘못하면 야단을 치고 나무란다라고 하는 이 2가지를 어떤 사람이 JTBC에 제보를 했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 JTBC 5대0 라이브에서 그걸 네. 한번 그대로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방송을 했고 요 내용을 좀 더 검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청문회에서 얘기했죠. 그것도 예, 부분도. 그게 너무 인지도가 각인이 국민들에게 안 돼서 청문회에서 그걸 한 번 더 내가 부각을 시킨 겁니다. 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게? 5대0 라이브가 이제 네. 신설 프로그램 합니다. 한지 몇 달 됐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뭐 시청률이 그렇게 막 매우 높지 않다 보니 뭐 종편 프로그램이 합니다. JTBC.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에서 5대0 라이브 얘기하면서 그때 얘기가 사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네. 대통령의 배우자가 문 힘이 있다고 장차관 자리야 네 가져가라. 2번째 뭐 필요하다면 이거 뭐 자리 내주겠다 등등의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실은 디올백 명품백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받은 게 왜 자꾸 받느냐고 보면 뭔가 해주려고 받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꼭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네. 18,000개랍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18,000개라고 하는 것 중에는 뭐 장차관 몇백 명, 네. 그다음에 1억 억대 연봉을 받는 사람 몇 명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이렇게 18,000명이 되는데 네. 미국 합중국 대통령은 한 3만 개가 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다 뭐냐면 뒷거래예요, 뒷거래. 김건희나 윤석열 이런 부패한 이런 지도자들에게는 그게 거래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현희
위원장을 인권위원장을 왜 임기가 많이 남았는데 내쫓으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로 자기들 사람 심고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명품백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최재형 목사님이 계속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그 하나는 증거는 확실하잖아요. 그거를 받을 정도로 또 그거를 받으면서 뭔가 대가를 해가지고 인사를 하고 뭘 하는 건데 다른 것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맞습니다. 뭐 최재형 목사님 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는 명품백 하나 달라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는 더 안 나오고 오히려 우리 목사님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이 더 그 많았던 사람들은 것 같아요. 온몸으로 막아야지 뭐 여사를. 네. 그러고 또 이제 관저로 이사 가서 소나무 분재 네. 1,000만 원짜리 그 들어간 것도 제가 영상을 틀어주면서 네. 그것도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제 국민의힘 의원 얘기를 좀 해보면 계속적으로 비판, 비난이 많았었어요. 네. 방북 이력도 얘기하면 방북하면 어때요? 그게 뭐 어때서? 국가보안법 수사 이거 네. 문제 받은 거 문제 삼아서 김건희 여사 속인 게 뭐 좀 미안하지 않냐 이런 질문도 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속인 게 미안해요. 네, 미안함 이거 뭐 알아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을 검증하고 그거를 쏟아내는 청문회인데 네. 그 최재형 목사 안 돼요? 사상 검증 시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청문회를. 말이 안 되고 네. 예, 김건희 여사를 속인 게 아니죠. 네. 예, 왜냐하면 대통령과 영부인은 대통령 부부는 국민들의 검증의 대상입니다. 네. 검증의 대상이고 서울의 소리가 7시간 녹취록을 통해서 김건희 씨에 대한 정체를 드러나게 했다면 이 디올백 수수 사건은 김건희 씨를 검증한 거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언더커버 차원에서 갖가지 선물을 제공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청탁을 시도했는데 이것을 다 거부했다면 안 받았다. 안 받았다면 미담으로 우리가 보도하려고 그랬어요. 미담으로.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미담으로 보도했죠, 오히려. 뭐 미담 안 해도 되는데 당연한 거 당연히 안 받죠. 누가 네. 받습니까? 그런데 주는 예. 선물 다 받아 챙겼고 그러니까요. 청탁도 들어주려고 신용을 했고 뭐 청탁을 들어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탁을 왜 안 들어준지 아십니까? 이것도 걸릴 거 그래도 안 거야. 그러니까 이 선물은 받았고 네. 선물은 받았으니까 미안하니까 신용은 해야 되겠고 겨우겨우 이제 안내하는 정도로 한 거는 사실입니다. 네. 예. 지금 말씀대로 이렇게 줬는데 안 받으면 그 말고 안 받았으면 미담으로 보도하고 또 취재 보도할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뭐 그거 안 해도 되지만 그걸 만약에 받았는 게 확인된다 그러면 누구라도 사실은 이거는 알려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 그 목사님 말씀하고 김건희 여사 측 주장 좀 배치되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면 유경옥 행정관이 검찰 조사 받을 때 명품백 받은 당일 반환을 지시했지만 본인이 착오로 반환 못했다. 나중에 언론사 취재한 이후에 이거 인지했다. 이거 얘기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것도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그 명품백은 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진품이 아닙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검찰이 갖고 있다는 거? 검찰이 갖고 있는 건 제가 전달한 백이 아니라고 난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논란이 작년 11월 달에 예. 이제 폭로됐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으면 분명히 반환하든지 예. 제 집 주소 모르는 것도 아니고 뭐 추석 선물 때 늘 선물 보내주기 때문에 집 주소 다 알고 네. 제 연락처 아는데 왜 논란이 되는데 안 보내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없어서 안 주는 겁니다. 뭐 왜 어떻게- 없어서 안 주느냐? 버렸어요? 옆에 있는 그 비서에게 너 써라 준 겁니다. 딴 사람 준 거다. 딴 사람이 아니라 딱 유경옥 행정관이라고 그 사람을 줬다는 이제 제보를 받았고요. 그리고 에르메스급 이상을 들고 다니는 김건희 씨가 디올은 좀 300만 원- 약했다고 봅니까? 300만 원짜리가 이게 레벨에 자기 격에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그 유비서한테 평소에도 많이 줬습니다. 예. 쓰던 거 뭐 쓰던 거지만 아주 좋은 거겠죠. 많이 너 써라고 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 근데 저는 웃긴 게 이게 말씀대로 네. 검찰에서도 실물 확보했다는데 목사님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 같기도 저는 하고. 제가 가면 이제 제가 알아요. 거기는 왜냐하면 그 카드 별지에 예. 그 본 제품 카드에 시리얼 넘버가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야. 저기 무슨 당입니까? 그 국회 한상민 의원, 네? 예. 한상민 의원이 좀 실수했어요. 뭐냐면 그
저희가 제공해준 자료를 보고 하긴 했는데 네. 디테일을 몰랐는데 뭐냐면 우리가 냉장고를 사면 네. 똑같은 동일 제품은 냉장고에 똑같은 넘버예요. 그게 아. 그 어떤 기본 코드가 있거든요. 예. 그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 그거는 똑같은 디올 파우치 그 핸드백에는 똑같은 시리얼 카드인데 그걸 가지고 막 그 권익위원장을 족치시더라고. 네. 그거 말고 진짜 시리얼 넘버는 어디 있느냐 어디 하면 있습니까? 제가 준 그 제품에는 백을 뚜껑을 열고 검찰 듣는 거 아닙니까? 이거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돼요. 아, 좀 들었어요, 예, 검찰. 들어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방송 예. 나가서 한 거에 예. 덫에 걸려서 이렇게 아. 얘네들이 덫에 걸린 겁니다. 예. 그래서 열고. 제일 첫 번째 지각 같은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아, 예, 맞아요. 제일 예. 첫 번째 벽면, 예. 본체 벽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어머야. 아이고, 큰일 메이드 인 이탈리, 났네. 그다음에 고유 아라비아 아하. 숫자와 영어가 합성된 예. 그게 진짜 그 백에 그건 다른 백에는 안 적혔습니다. 각각 다 달라요. 예. 모든 그 각각 이치어도 각각 있는 시리얼 넘버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해봐도 알고 그 시리얼 넘버 카드 기본적인 카드도 네. 그 안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포장한 들고 간 그 종이 쇼핑백 가방 있지 않습니까? 네. 가방 밑둥에도 내가 모종의 비표시가 있습니다. 철저합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 이러면 망신당하는 거 아닙니까? 망신당. 그래서 나는 가짜 딴 거를 엉뚱한 거 들고 와가지고 우리 받았다고. 변호사가 오늘 중으로 예. 검찰에 우리 쪽에서 확인하는 거 신청 증거 보전 신청하면 좋겠는데 네네네. 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뭔 겁니다. 짓입니까 이게 그걸 보호하려고 이딴 짓을 하고 참 만약 그게 목사님 말씀이 맞다면 이거 금방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보도가 나온지 아십니까? 네. 가장 따끈따끈한 마지막 보도가 뭔지 뭡니까? 아십니까? 용산 측의 해명이 이거는 경매에 붙여서 돈으로 국고에 환수한다고 변명을 들어.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벌써 실물을 그러면요. 보일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왜 현물을 그대로 국가 기록물에 보존해야 되잖아요. 예.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면 그걸 누가 팔아서 현금으로 국고에 환수한다는 게 말도 말이 안 되는 됩니까? 얘기네요. 가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대로 걸렸습니다. 댓글에 네. 목사님 참 기억력 엄청 좋으십니다라고 있고요.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이 검사들 조작하지 말라. 목사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제 얘기하면 지금은 댓글에 진땀을 댓글에. 흘릴 겁니다. 거기. 야,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거죠, 사실은. 네. 아니면 본인들이 쏘갔거나 국민들을 속이는 그동안 거나. 보면 예. 수사하는 그 자료나 네. 그 최지우 변호사 측의 자료는 네. 제가 계속 인터뷰한 거를 다 모니터해서 그걸 가지고 반박하고 아이고, 참. 검찰에 제출한 자료들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전략을 세우는데 네. 거기 넘어간 거죠. 목사님이 저의 함정이. 한 수 위에 있다 이렇게 목사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눈에 띄었던 게그 송현숙 국가보안본부 서기관이 출석해서 그 김창준 하원 의원 청탁 관련해서 일상적인 민원이라 생각했다. 대가성 아마 부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네. 김건희 씨가 어찌됐든 뭐 제가 이제 비서를 통해서 네. 청탁을 하고 또 그러면 비서는 그 조영경 과장을 통해서 조영경 과장은 정부 부처를 상대하는 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여사가 왜 정부 부처를 상대합니까? 그러니까요. 정부 부처에 오다를 주거나 미션을 주면 그거를 이행하는 사람이 조영경 과장인데 이 사람 통해 가지고 또 저한테 연락이 왔고 이 사람 통해서 또 송현숙 사무관을 연결해주고 네. 이래가지고 뭔가 이제 알아봐주는 노력을 한 거죠. 네. 지금 그 샤넬 화장품 관련해서 조사를 받으면서 목사님이 이게 그 미국에서 할인 매장에서 사온 것이다. 그래서 싼 거,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그런 것 거절하기 어려워서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하거든. 요번에 그 검찰 조사 가가지고 너무 그 답변도 좀 궁색하고 네. 그러면은 만약 할인 매장에서 사면 180만 원짜리가 18,000원이 되고 1,800원짜리가 됩니까? 제가 명품 잘 모르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명품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왜 나를 또 궁색하게 만들어? 예. 뭘 또 할인 매장에서
좋은 거 산 겁니까? 할인 매장인가? 이건 여기서- 아닙니다. 아, 명동, 제대로- 명동 신세계백화점에서 이것도 신세계 똑같이 백화점 샀답니다. 산 건데 무슨 할인 매장에서 삽니까? 네, 참 이명수 기자가 그것도 산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 청문회장에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것도 답변을 다 못 들어가지고 저희가 명품백 건네면서 총 4가지 부탁을 했다. 이게 왜냐하면 본인도 어려운 얘기지만 꼭 이걸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신 것 같아요. 부탁 과정 절차가 좀 달랐다라고 여기 좀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명품백 고 전후로 네. 벌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샤넬 화장품 그리고 중간에 들어간 4가지 뭐 양주, 네. 민속주, 스탠드 뭐 있잖아요. 그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올백인데 네. 이 전반적으로 이 줬던 선물은 여사를 만나기 위한 티켓팅의 명목, 그렇죠. 그다음에 만나기 위한 관계 유지의 명목, 음. 청탁의 명목 여러 가지가 다 믹스가 됐다. 아하. 그러나 선물마다 하나하나씩 그게 다 의미는 있다. 저는 이 생각이 좀 법률가지만 네. 저는 사실은 말씀했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게 만날 수 있는 명목으로 주는 것도 대가성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거를 뛰어넘죠. 뭐냐면요. 더 넘죠. 어떻게 예, 제가 보면. 좀 자세히 예, 예. 조금만 설명해도 예. 되겠습니까? 많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스승의 날이 됐다고 해서 어떤 선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김영란법 때문에 무조건 부정청탁법 돌려보냅니다. 때문에. 청탁법 예. 위반 예.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청탁금지법이 뭔지를 압니까? 모르죠. 그런데 왜 그것을 돌려주느냐 하면 선생님은 관계 유지입니다. 관계. 이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관계가 이게 이 대목에서 네. 이 법리적인 해석 중에서 가장 방점을 두는 게 관계입니다.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게 무슨 김영란법 위반이냐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이런 거를 다룸에 있어서 예. 저는 이미 통일운동가고 대북사업가고 그렇죠. 북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10년 동안 전문 강연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이 주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관계로 봤을 때 대통령은 통일 문제, 남북 문제를 다루는 집행자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청탁이 그냥 바로 그냥 이거는 직방으로 형성되는 관계상도 거죠.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이거는 그거 자체가 청탁 대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그래서 거군요.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동의반복으로 주장했던 게 비록 이거는 언더커버 취재 차원에서 선물을 주고 청탁을 한 거지만 네. 그것마저도 최재형 목사가 법에 저촉이 되거나 혐의가 있다면 나는 충분히 처벌을 법적 받겠다라고 책임지겠다 한 말씀하셨어요. 거고 네. 그 대신 김건희 여사도 처벌을 받아라. 이게 제 같이 주관인 거죠. 받자 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예. 좀 더 이야기가 좋은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좀 댓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걸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카톡 메시지를 네. 그 오마이뉴스에서 공개를 했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얘기가 좀 나왔는데 그 중에 밤에 이렇게 문자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공개하신 이유는 뭡니까 메시지? 메시지를 예. 저희는 프라이빗한 거는 공개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직도 가래침 영상 보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보긴 봤는데 보도는 안 했죠. 이게 보도는 안 했는데 예. 그게 정말 또 프라이빗한 거고 본질하고는 좀 거리가 먼 거잖아요. 본질은 벗어난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공개도 안 하고 사실 김건희 씨가 국힘당을 욕한 것도 많거든요. 네네. 녹취록에도 그렇고 제 카톡에도 다 뺐습니까? 예, 국힘당은 막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 빼진 않고 공개를 안 했을 뿐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김건희 씨가 하와이 미국을 갔잖아요. 네. 그 주말에 간 걸로 아는데 그 주간에 월요일부터 예. 지금까지 지난 주말까지 보름 동안 집중적으로 하루에 3건, 4건씩 최주호 변호사를 통해서 되지도 않는 반박과 자기들의 유리한 걸 주장하기 위해서 막 카톡을 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못해가지고 그것도 카톡도 전후 문맥도 없이 딱 한 구절만 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 보도 멤버들이 이러면 안 되겠다. 자승자박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다 깐 거 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하신 그거 거네. 다 까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사안별로 문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 또 조국 사태에 관한 이야기 쭉 그런 걸 사안별로 묶어놓은 거를
부분을 이제 공개를 했던 그러다 겁니다. 보니까 뭐 목사님은 미국에 계실 때는 낮이지만 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새벽이 돼서 그 새벽에 왜 문자하냐 이래가 박지원 의원이 막 뭐라 하고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것 같네요. 그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승자박을 한 거네요. 괜히 그렇게 까다 보니까 그리고 뭐 저희가 카톡도 그렇고 7시간 녹취록도 그렇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김건희 여사와 7시간 녹취록 이명수 기자하고 할 때는 그 50통의 전화가 7시간이거든요. 50통 중에 20통이 김건희 여사가 먼저 전화를 한 겁니다. 본인이 한 거잖아요. 먼저 전화를 했고 예. 저하고도 제가 혼자 떠들면 대화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되죠. 주거니 받거니 했으니까 카톡이 분량이 그렇게 네. 작은 책 한 권 분량이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좀 더 네. 나중에 좀 탁 저러면 좀 더 공개할 생각이 있으신 겁니까? 뭐 계속 뭐 오마이뉴스에서도 예. 추려서 한 거니까 예. 더 나올 거 왜 많이 저래요? 있으니까. 자꾸 자기들이 자꾸 스스로 빠져드는 것 같거든요. 갈라치기하고 예.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또 속이고 이런 게 또 국정에 개입을 하고 자기 남편 검찰총장을 앞세워서 얼만큼 나라를 이게 뒤흔들게 했는지를 스스로 자백한 얘기들입니다. 이게 네. 예. 제대로 걸렸지 뭐. 마지막으로 목사님 보시기에는 뭐 오랫동안 뭐 연락도 주고받고 했는데 김건희라는 분, 김건희라는 사람 네. 어떤 사람입니까? 일각에서는 뭐 정무감각이 탁월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목사님 생각이 좀 물론 저는 이제 궁금합니다. 목회자로서 예. 볼 때 모든 인간은 다 이제 평등하고 네. 모든 인간은 다 장점과 단점을 다 지니고 있어요. 예, 누구에게나 김건희 여사도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장점도 있겠죠. 예, 장점도 있고 예.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분이 과연 살아온 궤적을 봤을 때 올바른 삶을 살았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줄리 의혹도 네. 줄리가 진짜 영부인이 됐다면 인간 승리, 인간극장에 나올 얘기입니다. 이거는.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제 줄리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예. 줄리 행세를 하면서 했던 그의 행각들이나 나쁜 짓들이 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제인 거고 저는 이제 김건희 여사를 심리학, 사이콜로지 심리학 학계에서나 이런 데서 분명히 아주 독특한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케이스의 사례로 연구 대상이 되지 않을까. 아하. 정말로 묘한 분입니다. 묘한 분이다. 예, 그러니까 멀티플한 아하. 다중인격이라고 말할 수도 잘 없고 모르시겠다는 거네 목사님도. 그러니까 뭐 거짓말도 너무 태연하게 많이 하고 예. 거짓말을 진실로 믿고 하는 걸 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그런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리플리라고 그러죠. 리플리 증후, 예. 리플리스 증후군도 보이기도 하면서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정무관과 지금 그 밑에서부터 권력 지향적으로 탐욕을 따라서 살아온 그 욕망을 보면 네. 정말로 그 권력 지향적인 것도 보이고 정무감각도 뛰어나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 국정도 관여를 하고 당정도 관여를 하고 네. 남북 문제도 관여를 하고 모든 걸 이제 관여를 하고 네. 종교까지 넘나드는 아주 무소 불위의 같은 그 멀티플한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성격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시간을 좀 잡아서 더 많은 얘기를 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혹시나 또 뭐 청문회든 뭐가 있으면 다 나가시는 겁니까? 그럼 아, 나는 목사님. 안 불러줘서 걱정이지. 겁 안 납니까? 겁이 왜 납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권력이. 저는 무서운데 좀.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 네, 권력은 네. 무서운 게 아니고 자기들이 권력을 부여했는데 자기들이 부여한 사람 무서워하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주권 재민의 국가에서. 자, 최재형 목사와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